윤석열의 계엄 지시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공포탄 대신 실탄을 준비하라.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당 실탄 10발씩 가지고 가라. 증언하자 윤석열이 재판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법정 현장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증인은 그 노상원의 전화를 받고 고동희 계획처장과 서지훈 작전과장을 불러서 출동 한 개 팀을 꾸리도록 지시했지요. 예. 증인이 당시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팀을 꾸리도록 지시하면서 말씀하셨던 구체적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건 어떻습니까? 지시하신 내용 묻는 예, 겁니다. 이미 다 뭐 진술 다 하고 한 내용들인데요. 네, 진술했던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이게 법정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기억나시는 범위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부적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동희 처장은 7월 3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부터 지시받았던 내용에 대해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을 8명을 선발해라. 오늘부터 목요일 사이 야간에 긴급히 출동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상부의 지시로 상급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장거리 출단한 휴가 계획이 없는 인원으로 선발하고 오늘 주간 중에는 차량을 준비해둬라. 이런 지시도 받았다고 하는데 맞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가요? 고동희 처장과 서지훈 과장에게 팀을 꾸리도록 지시하면서 상급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뭐 지시를 받긴 했지만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그냥 둘러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상급부대 검열이나 훈련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급부대 검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증인에게 여쭙진 않았습니까? 저도 모르는 상황, 사실 모른다고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물었는데 증인이 모르겠다라고 하셨다는 걸까요? 그 기억 없습니다. 그 기억이 뭐 잘 안 나시나요? 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같습니다.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164항입니다. 소령급 8명의 고동희 처장, 서지훈 과장까지 합해서 총 10명으로 팀을 꾸리도록 지시한 건 맞지요? 예, 인원을 선발할 때 증인께서 말귀 잘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사람으로 뽑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임무수행 뭐 무슨 상황이든 예, 그리고 증인이 두 사람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다오 라고 당부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지요? 예, 그 후 증인은 같은 날 오후 13시경 다시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은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한 인원들을 소집을 좀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모 정모대령이 선발한 40명 소집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건 맞습니까? 예. 노상원으로부터 10시에 전화 왔을 때는 선관위 청사로 갈 선발대 꾸리라는 것이었고 13시경 전화 왔을 때는 김모 정모대령을 통해 뽑아둔 요원 40명 소집하라는 지시 맞지요? 예. 13시경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이 김모 정모대령에게 요원들 소집 지시를 하셨습니까? 16시 넘어서 정대령한테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똑같이라는 건 네. 어떤 내용일까요?
선발한 의원들 오늘 저녁 때 저녁 때 밤에 소집을 시켜야 될 것 같다. 몇 시까지 오라고도 하셨습니까? 한 21시경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21시 뭐 예. 정모대령은 4월 10날 김영현 등 재판에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계획대로 선발해둔 요원들 소집해서 A 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한 그때 증인이 오늘 임무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 인물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오늘 임무가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 맞으시죠? 오늘? 네. 오늘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나?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알고 있죠? 알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윤석열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상호는 투스타 군인이잖아. 정보사령관. 네. 그런데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선관위 침탈 사건을 이끈 지휘관입니다. 예. 진짜 웃기는 놈들이지. 보조개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했던 그때 그 장면을 일단 다시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노상원 지시 받고 한 거야. 군인들이 민간인 지시 받고 문상호가 이렇게 보낸 거야. 선관위에다가 이 미친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된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끔찍한 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문상호가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를 침탈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렇게 계엄군들이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네. 근데 문상호가요,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낼 때 실탄을 지참하라고 지시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재판정에 나와서 실토를 했습니다. 문상호가. 네.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실토를 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 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야, 다 인정하네. 실탄. 10발씩. 와, 실탄. 을 가지고 갔어요. 와, 10명이서. 끔찍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갈 때 야구 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도 챙겨서 갔거든요. 네. 그 사진 여기 끔찍하죠. 망치. 이 용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정에 나와서. 자, 함께 보겠습니다.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뭐 제 기억은 뭐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위협. 이게 고문 도구거든요. 그렇죠. 요게. 도구죠. 근데 고문 도구가 왜 필요했냐? 고문 도구를 들고 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불법 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음. 고문해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거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문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가장 이제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 민간인 노상원이 이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건데 네. 굉장히 여러 차례 그날 전화를 합니다.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문상호한테 네. 그것까지만 보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13시경 다시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은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한 의원들을 소집을 좀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10시에 전화 왔을 때는 선관위 청사로 갈 선발대 꿀이라는 것이었고 13시경 전화 왔을 때는 김모 정모대령을 통해 뽑아둔 요원 40명 소집하라는 지시 맞지요? 예. 정모대령은 4월 10날 김영현 등 재판에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계획대로 선발해둔 요원들 소집해서 A 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며칠 동안이라고. 사전이죠. 예. 자, 이제 의원님. 네. 무섭습니다, 진짜. 예. 무서워요. 디테일하네요. 이게 그 사실은 애초에 그 계엄이 일어날 거라는 건 11월 9일 날이고요. 안산 모임에서 11월 9일 날 조만간 계엄이 있을 거니 이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11월 9일 날 계엄이 있을 거니 준비해라. 이걸 최초의 노상원이 문상호한테 지시한 겁니다. 11월 9일. 9일에. 롯데리아에서요? 예. 거기서 최초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최초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7일 날 음식점에서 이제 또 만났을 때는 구체적인 이제 성관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죠. 거기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방정환이도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 네. 국방부 차장이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이가 백팩 한 개하고 크로스팩 한 개를 백을 가져옵니다. 노상원이 준 거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건 조사해야 될 부분인데 오씨, 무섭네. 예, 그게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자금을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상호가 이거는 돌려줘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가 보네. 네. 문상호가 못 받을 정도면. 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수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9일부터 문상호는 계엄이 일어날 거를 알고 미리 이제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고. 예, 알고 있었고 네.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만남을 계속해서 인원 선발. 그렇지. 그다음에 인원 선발도 성관이 들어갈 인원 10명은 미리 성관이 들어갈 인원에 대해서는 작전처장과 계획처장한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성관이 들어갈 10명을 뽑는데 간부로 다 뽑아라. 그래서 소령 이상으로 다 뽑은 겁니다. 소령급으로 8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팀을 꾸려요. 10명을. 전부 유단자로. 유단자로. 예. 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9시에 대기를 하잖아요. 성관이 앞에서 도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21시 30분에 노상원 앞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문상호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 중대 발표를 할 거니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 발표하는 즉시 들어가라. 그래서 3분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0분에 성관이 진입을 한 거죠. 근데 목표는 명확했어요. 뭐냐 하면 정보 보호 직원들, 부서원들. 그다음에 여론심의위원회 위원들. 여론조사 관련이요? 예, 여론조사. 그건 여론조사 관련이구나. 그러니까 여론 조작 그다음에 부정선거. 대표 조작. 요 두 개로 엮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산실 부서원. 여기에 대한 체포 임무를 담당하죠. 30명의 명단. 30명의 명단을 불러주잖아요. 네. 노상원이가 문상호에게 주고 문상원이가 정보사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한테 주는데 이 30명이 어떻게 추려진지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니네 들어가자마자 5명을 확보해라. 5명. 5명을 확보하는데 이제 노태학도 있었겠죠. 5명. 그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태학은 내가 책임지겠다. 맞다. 그 있잖아요. 대법관입니다. 노태학이. 예, 그리고 이제 HID 요원이 5명이 이제 그 40명의 임무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다른 인원들이에요. 성관이 1차적으로 확보하는 인원들이 10명이고 40명의 명단을 추리는데 그 인원들은 이제 그 판교에 있는 거기에 대기했다가 임무를 하달하면 이제 나가는 조들이죠. 그러면 문상호 담당은
그러면은 10명 플러스 40명이에요. 예, 40명인데 40명이 다 못 모였고요. 아, 못 판교 모였어요? 여단에는 38명이 모였습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여단이 판교 여단을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아, 네. 거기에 38명. 36명. 36명. 40명을 추려내라. 어. 노상원이 지시를 하는데 다 못하고 36명인데 여기 5명이 HID 요원인데 5명이 HID. HID 요원 5명에 대한 임무는 부여를 했어요. 노상원이가 신문을 할 때 옆에서 위협. 아. 이제 고문조죠. 고문조로 해서 이제 3명은 고문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저 재판정에서 보면 예. 이제 여단에 모여 있으면 내가 가서 임무를 하달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임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임무가요. 예. 저희도 추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계엄 해제 A4지로 다 나눠졌대요. 뭘? 40명 정도의 임무. 아, 각각의 임무를? 아 이게 나눠졌는데 그거를 밝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걸 밝혀야지. 그 제보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국조특위 때 엄청나게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 실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저희 보좌 직원들이.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함구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뭔지. 그러면 이제 추정. 그 다음에 10장. 그 10장 11월 17일 날 안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A4지 10장짜리를 줬잖아요. 7장에는 부정선거 관련된 설명. 그거 아마 그 문상호 전 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4.15 부정선거의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선남 모임. 여기에 핵심 인물이 쓴 건데 그거를 이제 지시를 합니다. 문상호한테 노상원이가 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요약 보고해라. 그래서 그 내용이 7장이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30명에 대한 인원 30명 체포 선관위 체포 인원 30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정보사 임무예요. 정보사가 어떤 임무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0장의 A4지 10장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네. 그 정보사 임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문상호는 그 임무를 본인은 모른다고 그래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고. 그렇지. 왜냐하면 알고 있는 거지. 노상원이 하는 자리에는 전부 문상호를 불렀어요. 그렇지. 11월 9일, 11월 17일, 12월 1일 전부 불렀어요. 그렇지. 그래서 11월 9일 날 아니 그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문상호 공소장에 국방부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이제 중앙지법 아니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11월 9일 날 조만간 계엄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소장에 명시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상호는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빠져나가 볼 궁리를 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문상호는 완전히 코가 낀 사람이에요. 진급. 그다음에 노상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이 합참으로 가야지. 그럼 삼성 장군 아니에요. 정보본부장. 그러니까 그 문상호가 정보사령관 할 때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뭘 했습니까? 그 국무원이 블랙 요원들 명단을 유출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완전 경질감이에요. 그 끝났지 그 자식은. 거기서. 그다음에 그 여단 특수 여단 하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폭행, 맞아. 고소 당했잖아요. 맞고소. 네, 맞고소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신원식이가 상임위 와서 신원식 전 장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 처리할 거다. 근데 김용현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살려줬잖아. 김용현이 살려주면서 회유가 된 거죠. 완전히. 그렇지. 그래서 노상원은 넌 다음은 정보본부장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특이한 게 거기에 맞네. 김 땡땡 대령, 생각나네. 전 땡땡 대령, 그 다음에 방 정환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 신문 단장 같은 경우는 정보사 이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노상원한테 진급시켜 준다고 1,500만 원 현금으로 갖다 줬잖아요. 상품권 600만 원 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방 모 씨는
500만 원 현금으로 줬잖아요.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진급에 완전히 묶여 있어 갖고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죠. 다 했죠. 노상원 그렇지. 시키는 거. 그래서 노상원이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백이 김용현인 거고. 그렇죠. 그렇지. 다 항상 말 앞에는 장관이 장관이 이런 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뭐 9.3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급을 했잖아요. 아니 그 방이 아니고 9.3회. 9.3회 500만 원. 블랙의원 명단을 유출해 쫓겨날 뻔한 문상호를 김용현이 구원해줬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진급시켜달라고 노상훈에게 현금 다발을 바쳤죠. 나라를 지키는 장군들이 인사브로커 발끝에 매달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애국심의 시세가 생각보다 참 저렴했던 모양입니다. 블랙 요원들이 다 풀렸고요. 음. 뭐 청주공항을 뭐 폭파한다. 그렇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드러났죠. 지금. 그쪽으로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예, 판교 여단 쪽은 아예 임무가 뭐 그냥 체포죠, 뭐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A4G로 나눠졌다라는 회의실에서 네. 그리고 해제 의결 되자마자 바로 수거해서 파기. 와. 그게 뭐냐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은 안 밝힌다. 안 밝혔어. 근데 이 문상우라는 자는 진짜 거짓말이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보 요원이잖아요. 정보 요원이면 물론 특수 임무 정보 요원은 아니지만 뭐 고문을 이겨내는 법, 뭐 빠져나가는 법 이런 교육을 다 받잖아요. 예,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12월 3일만 해도 네. 노상원이랑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합니까? 오전부터. 그러니까 계속 하잖아 노상원. 네. 네 차례 통화합니다. 계속 네 차례. 합니다. 네. 그런데 계엄 해제되고 이제 국회에서 문상우한테 너 노상원이 알지?라고 물어보는데 문상우가 뭐? 세상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합니다. 세상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와야 이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아.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와. 근데 저 진짜 다 알고 얘기하신 건데. 다 알고 한 거지. 와. 나 오늘 처음 들었다는 얘기인가 봐. 진짜 대단해. 사실은 노상원이가 문상호를 살렸어요. 노상원이가 문상호를 살렸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12월에 그러고 나서 12월에 이제 그 이 특별 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잖아요. 저 문상호가 그때 이 세 차례 네 차례 통화한 거를 당일날 계엄 당일날 네네네. 노상원하고 통화한 거를 네. 김용현하고 통화했다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와 문상호가? 진짜로? 예, 그때는 국방장관이 전화 왔다. 10시에 전화 그렇게 왔다. 얘기했어요. 13시에 점심 어간에 전화 왔다. 16시에 전화 왔다. 21시 30분에 전화 왔다. 네 차례 전화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 네 차례 전화를 다 김용현이 했다. 와. 그러니까 진짜 노상원이 핵심이라는 거네. 그렇죠. 거기가 밝혀지면 우린 다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네. 네. 와, 그래.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이라고 했어. 계엄을 11월 9일부터 다 노상원이가 다 지시를 했다니까요. 와, 이 수준이네. 그러면 빨리 가서 말해야 돼. 진짜 노상원 들썩거리네. 예. 이거 종편에서 좀 하라고. 끝났어 이제. 답답하네. 아니 공소장만 읽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와. 여러분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게 전혀 망상이 아니라는 그건 게 아니지. 또 한 번 입증이 되네. 노상원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노상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일단은 뭐 계엄 선포문, 포고령 뭐 이런 것들 작성한 사람이 지금 김용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누가 김용현은 저 타이핑도 못 쳐. 타이핑도 못 치고 맞아. 뭐 한글 뭐 워드 네, 한글 파일도 몰라. 예. 뭐 그러니까 MS 도수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쳐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밝혀졌잖아. 안 밝혀졌지. 어. 그런 것들도 안 밝혀지고 지금 너무 안 밝혀진 게 많은데 제가 공소장을 다시 읽으면서 김용현이 한 얘기들 마지막에 이제 계엄 02시 13분에 합참 지통실에서
김용현이 한 얘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얘기한 거라고? 김용현이가 12월 4일 날 12월 4일. 공시 봉인시? 새벽 2시 13분. 13번. 이렇게 계엄 해제가 된 다음입니다. 네, 바로 그다음. 해제 의결되고 의결된. 아직 어. 대통령이 선포 안 한다. 선포 안 한다. 야, 이게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여기서 부대들을 통칭합니다. 보시면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지작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작사가 지금 전혀 조사를 안 받고 있죠. 강호필이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 의장님, 김명수 합참 의장 얘기를 김명수. 합니다. 오. 부하 수행 이상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김명수. 계속 매불수에 나와서 네. 얘기했던 김명수, 김명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자백이다.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에 한정하고 있잖아요. 맞아. 군은. 예. 근데 마치 거기에다 합참의장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지금 네. 돼 있잖아. 지작사도. 그러니까. 합참 지통실에 있으면서 실제 작전이 일어나는 거를 지휘 통제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 강호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들여다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강호필이가 좀 상당히 애매하긴 하더라고. 그렇죠. 얘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뺐다가 또 뭐라고 하면 들어갔다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김용현이한테 한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 새끼는. 강호필이 그 전화 안 받은 애가 맞아. 맞아, 막판에 그쵸? 전화를 안 전화 받아버렸어. 씹어버리고. 예, 결국 씹어버리더라고. 애매하네. 그 애매하더라고 이 강호필이가. 하여튼 여기서는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예, 이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종합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수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 네, 너무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상원이가 핵심이야. 맞아요. 노상원이. 근데 노상원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전혀 몰라요. 안 불고 있고. 아, 의원님도 잘은 몰라요? 네. 아,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노상원 자체가 얘기를 안 하고 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거죠. 안 하고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네. 노상원이가? 네. 와, 대단하네. 왜냐하면 거기 노상원이 입에서 봐요. 30명의 성관이 명단을 노상원이가 줬잖아요. 아, 문상원. 선관위 직원들 명단. 그걸 어떻게 추렸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거 어떻게 추려? 그걸 누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상원 입을 통해서 이게 핵폭탄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와. 야, 얘기를 아예 안 하는. 노상원이는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 그럼요. 아. 네. 노상원이하고 김건희하고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조금 진실에 가까워진 게 있나요? 아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네. 수사가 진척이 네. 안 되고. 노상원이 입을 닮는 순간 지금 다 이 벽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밖에 없는 거잖아. 실제로 노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네. 위기가 오자 노상원과의 통화를 김용현 핑계로 돌리며 필사적으로 꼬리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지휘통제실 공소장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그들의 자백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실패한 반란군의 눈물겨운 자화차는 결국 법정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완성될 뿐입니다. 내란 반년 전 국군 정보사령부가 마약류를 투약해 거짓 자백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자백 유도제를 준비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정보사가 약물의 효과와 체중별 투약량이 담긴 연구 논문을 군의관들에게 확인시켰습니다. 단순 검토를 넘어 실행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특검은 의심합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6개월 전 국군 정보사령부는 협상과 설득을 통한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협상과 신체적 정신적 고문의 다음 단계로 자백 유도제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약물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진정 효과를 가진 전신마취제, 감각 증상 유발 해리성 전신마취제 등 약물의 정의와 대표적인 효과들이 간략히 기재돼 있었는데 정보사의 준비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정보사에서는 군의관들을 시켜 해당 약물의 효과와 체중별 투약량 등에 대해 설명하는 논문까지 확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문건을 작성한 정보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이들이 실제 투약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약물 투여량 등을 치밀하게 계산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백 유도제 관련 문건이 여러 차례 작성됐다 삭제되길 반복하며 업데이트된 기록도 수사기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계엄 이후 선관위 수사를 염두에 두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자백 유도제 사용 방법을 검토시킨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사령관도 앞서 수사기관에서 노상원 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문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이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길어졌다면 자백 유도제가 실제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수사가 아닌 전산 시스템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신문 계획까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회에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확보 분석하고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신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판결문에는 작전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실상 고문을 계획한 흔적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두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카페로 불러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일주일쯤 뒤 롯데리아 회동에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잘 준비해라 라고 말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지시를 받은 정보사 고위 간부는 실제로 위협용 알루미늄 배트와 망치, 핑거 가위, 송곳 등 공구, 두건대용의 신발 주머니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 부대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명단을 불러주면서 케이블 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엔 정보사를 비롯해 계엄군 3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12.3 내란의 밤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고문 협박과 함께 자백 유도제 사용도 현실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12.3 내란의 반인륜적인 단면이 오늘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보사가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 타이로 고문하려 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데 이어 자백 유도제로 불리는 약물을 투입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롯데리아 계엄 모임 멤버인 문상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했습니다. 그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써서는 안 되는 국내법적, 국제법적 금기사항을 부정선거 강제 자백용으로 꺼내 들었던 겁니다. 먼저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퇴역해 역술인으로 지내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12.3 계엄 직전 롯데리아의 현직 장성 등을 모아 내란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장악과 부정선거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구 방망이, 복면, 포승줄도 준비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씨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범과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사 2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정보사를 압수수색하며 자백 유도죄도 검토됐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에 자백 유도죄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괴담처럼 여겨졌지만 JTBC 취재 결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백 유도죄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자백 유도제를 만들기 위해 검토된 약물엔 신경전달 물질의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마취제와 진정작용을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과거 전시와 권위주의 시절에 자백 유도제가 사용됐다는 주장은 있지만 실제로 그 기록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궤약물을 기획하고 이를 수사에 사용하려 한 건데 실제 사용됐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다만 문상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씨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지시를 한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노상원 씨의 지시 뒤에 정보사가 실제로 자백 유도제 관련 문건을 만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약물들이 나열돼 있고 그 효과까지 적힌 문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보사 관계자들은 문건을 출력해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문건이 노상원 씨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범죄 단체 조직죄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만든 협상과 설득을 통한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정보 입수 방법을 총 3단계로 구분했는데 협상과 신체적 정신적 고문 다음 단계로 자백 유도제 항목이 등장합니다. 스트레스와 고문을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약하게 한 뒤 약물을 투입해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등 약물의 이름과 효과도 구체적으로 나열해뒀습니다. 노상원 씨를 중심으로 모인 이른바 롯데리아 멤버들은 선관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 2단 등을 구상하고 현역을 투입하는 인사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보사령부가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백 유도제까지 검토한 겁니다. 특히 정보사 실무자들은 이 문건을 출력해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 전달했다고 국방부 특수본에 진술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문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직접 노상원 씨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백 유도제 문건이 노 씨와 문 전 사령관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는 정보사 군인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등의 불법 수사를 기획한 혐의로 이미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네, 무속인 신분으로 내란에서 비선 실세 역할을 한 노상원 씨 지시로 자백 유도제까지 검토됐다는 진술은 충격적입니다. 법조팀에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사용을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상원 씨는 계엄 때 선관위를 맡았습니다. 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고문과 함께 약물까지 쓰려고 했다면 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엄이 길어졌다면 실제 쓰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섬뜩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에만 있었다면 망상이라고 하겠지만요. 노 씨의 지시 뒤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문건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약물입니까? 이게 자백 유도제라는 게 실제 존재합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문건에는 몇 가지 약물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요. 정신적으로 저항을 못하게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등장하는 약물들은 향정신성 약품 등으로 분류돼 있고 이 전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 가장 잘 알려진 게 이 프로포폴입니다. 이 프로포폴에 대한 위험성을 영상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요. 프로포폴을 맞은 뒤에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몸을 못 가누고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독성이 크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당시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포폴을 통상 이제 계신 분들은 수면마취제로 알고 계시는데 수면마취제는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전신마취제입니다. 전신마취제가 왜 위험하냐? 그 마취 효능을 가져오기까지의 투약량이 적정한 투약량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사량의 간극이 매우 좁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항불안 작용과 항경련 작용이 있어서요. 흥분 발작과 알코올 중독 치료에 쓰입니다. 약물을 잘못 혼용하면, 그러니까 섞어서 쓰면 인지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다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약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의료용으로 쓸 때도 엄격히 제한해서 쓰잖아요. 맞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런 약물은 쓰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쓰게 되면 큰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이 약물을 사용해 진술을 받아내는 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반인권적인 약물 고문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진술을 얻어낸다고 해도 그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아낸 게 입증이 되면 재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게 됩니다. 약물까지 동원해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면 독재 시절에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 범행을 시도한 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자백 유도제 문건이 만들어진 게 2024년 6월이죠. 그렇습니다. 계엄 반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준비도 없이 했다라는 1심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선고에서 계엄을 이틀 전에 결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백 유도제가 검토된 시점은 적어도 계엄 반년 전입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선관위 수사를 준비했다는 이 단서가 되는 건데요. 종합특검은 이번 수사로 계엄 준비 기간을 확인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계속 좀 추적을 해야겠습니다. 연지양 기자 수고했습니다.